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블레이저의 자바스크립트에서 C샵의 메소드로 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호출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직접 호출, 또 다른 하나는 프락시 호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접 호출 같은 경우에는 C샵의 스태틱 메소드를 자바스크립트에서 호출하는 것을 말해요. 이거는 조금 이따 알아볼 거고요. 프락시 호출이라는 것은 이전 시간에 봤던 C# 오브젝트를 레퍼런스로 자바스크립트에게 전달을 했을 때 자바스크립트가 그 레퍼런스 오브젝트를 통해서 C샵의 메소드를 호출해 내는 걸 말합니다. 이때 C# 오브젝트를 프락시라고 하기 때문에 프락시 호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호출하기 위해서는 JS 인보커블이라는 애트리뷰트를 펑션 이쪽에 정의를 하고요. 그 펑션을 호출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자바스크립트가 C# 오브젝트의 레퍼런스를 통해서 JS 인보커블이 정의되어 있는 펑션을 호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직접 호출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밑에 c#object.cs라는 파일을 만들어 놓을 거고요. 이미 우리는 c#object를 만들어 놨어요. 내용은 name, age, birth date가 있고요. 이 밑에 하나를 추가를 할 거예요. js invocable이라는 걸 넣고 애트리뷰트 정의하라 그랬죠. 그리고 public 사용한다고 할게요. 정의가 아니고 static string static method 라는 걸 함수로 호출할 거예요. 그리고 얘는 스트링을 리턴할 텐데 static method called라고 하겠습니다. 네,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이 JS ww root 밑에 JS 폴더 밑에 자바스크립트 파일 하나 추가를 할 겁니다. call by 모듈이라고 되어 있는 이전 기어인데 이걸 추가를 해서 그냥 복사를 해 놓고요. 이름을 제가 바꿔서 사용을 해 볼게요. 이름을 global.js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global.js를 수정을 적어 할게요. sync function call static local component method라고 하겠습니다. 이름이 좀 기네요. 그리고 const data 데이터를 리턴을 받을 건데 await .NET invoke method async를 호출하도록 해서 자, 여기에 블레이저 튜토리얼이라는 건 뭐냐면 이 프로젝트의 네임스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프로젝트 네임이 일반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블레이저 튜토리얼이라고 하고요. 뒤쪽에다가 이제 스태틱 메소드를 넣어줄게요. 이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알러트를 통해서 얘가 보여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C# 오브젝트랑 global.js를 만들어 놓고요. layout.cshtml 가셔가지고 레이아웃은 페이지스 밑에 있습니다. 스크립트 밑에다가 여기 블레이저 서버.js 있는 쪽에 js 아래에 global.js를 호출할 수 있도록 어디에서든 호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레이저 파일을 하나 만들 건데요. 저는 add 레이저 컴포넌트라고 하고요.
다이렉트 콜이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그리고 다이렉트 콜은 일단 상단에 라우트 주소부터 수정을 할게요. 콜 다이렉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다이렉트 콜이라고 하고 밑에 코드는 일단 필요 없을 거고요. 버튼 온 클릭. 자, 그대로 그냥 콜 스태틱 로컬 컴포넌트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합니다. 이름은 콜 다이렉트라고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컴파일 하시고요. 실행하겠습니다. 실행하시면 이 뒤쪽에다가 콜 다이렉트라고 치시면 돼요. 그리고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태틱 메소드 콜드라는 게 실행이 됩니다. 이게 글로벌.cs에 들어가 있죠. 이렇게 다이렉트 콜 하는 방법은 글로벌.js에다가 넣어가지고 다이렉트로 가져오게 할 수 있어요. 물론 모듈 안에 있다고 해서 다이렉트 콜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프락시로 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 데이터 밑에 C# object.cs를 다시 더블 클릭하시고요. js invocable이라고 이름을 애트리뷰트를 넣어 주시고요. public string 이름은 proxy method라고 짓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뒤쪽에다가 문자열을 리턴을 할 거고요. 문자열은 proxy method called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call by module로 이동을 했어요. call by module에다가 이제 저 proxy C# 메소드로 호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export 하고요. async 펑션을 사용을 할 거고요. call proxy C# 메소드 라고 하고 C# 오브젝트 그냥 오브젝트라고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레퍼런스가 넘어가겠죠. alert 저걸 찍어줄 테니까 마찬가지로 invoke 메소드 asynch를 통해서 C샵의 메소드를 호출할 겁니다. proxy 메소드. 자, 기존에 글로벌.js에서 스태틱 메소드를 호출할 때는 뒤쪽에다가 .NET.invoke 메소드 어싱크라는 걸 이용했어요. 이게 .NET의 스태틱 메소드로 호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고요. 그래서 뒤쪽에 블레이저 튜토리얼이라는 블레이저 프로젝트 네임을 넣어줬습니다. 네임스페이스 어셈블리 네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콜바이 모듈을 보시면 call proxy C# 메소드에서는 C# 오브젝트에서 invoke method.async를 통해서 proxy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조금 다르죠? 글로벌하고. 네, 이 부분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콜바이 모듈까지 작업을 하고 이제 페이지스 밑에다가요. 제가 또 하나 추가를 할 건데요. 자, add 레이저 컴포넌트 해가지고요. 이름을 proxy call.razor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데이터는 제가 복사를 할 거예요. 자, 약간 많으니 복사를 하고요. 기존의 모듈 호출하는 건 똑같죠.
자, on after render async에서 callby module.js의 위치를 임포트하도록 정해주고요. 해당 모듈을 가지고 자, 호출하도록 할 건데 오브젝트, C# 오브젝트를 선언을 하고 new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고요. .NET 오브젝트 레퍼런스에서 레퍼런스로 이 패스 오브젝트를 create해서 그 인스턴스를 넘겨줍니다. 레퍼 오브젝트. 그리고 레퍼런스 오브젝트를 call proxy C# 메소드에다가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C# 메소드가 이 레퍼런스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어요. 이 C# 오브젝트는 C# 오브젝트 레퍼런스다. 그리고 그 레퍼런스를 통해서 그 레퍼런스 오브젝트의 invoke 메소드 async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C# 오브젝트에 있는 proxy 메소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C# 오브젝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 proxy 메소드에 proxy 메소드 called라는 걸 리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callby 모듈에 가볼게요.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proxy call 레이저가 있죠. 그리고 callby module.javascript가 있고요. C# object.cs가 있어요. C# object.cs에서는 JS invocable이라는 애트리뷰트를 통해서 public string에 return string을 하는 proxy 메소드를 선언해 놨어요. 그리고 이 proxy 메소드를 어디에서 쓰게 되냐면 callby 모듈에서 넘겨받은 C# 오브젝트를 통해서 C# 오브젝트 레퍼런스를 통해서 이 레퍼런스의 invoke 메소드 async라는 메소드를 통해 proxy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C# 오브젝트의 proxy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C# 오브젝트는 레이저 파일에서 넘겨받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넘겨받느냐? proxy call이라는 거를 쓰게 되면 call 펑션을 통해서 실제로 proxy를 호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proxy를 생성을 하고요. 그냥 생성하고 그 다음에 C# 오브젝트를 전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C# 오브젝트를 전달하고 나면 이쪽 callby 모듈에서 전달된 C# 오브젝트 레퍼런스를 가지고 proxy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네, 약간 조금 복잡할 수 있으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 호출한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실행하기 전에 제가 오탈 하나 냈는데요. 예, 얘가 대문자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소문자로 해놔서 여기도 대문자로 되어 있죠. 제가 소문자로 해놔서 못 찾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다시 컴파일 하고요. 실행해 보시고 call proxy로 가시고요. 여기에서 proxy call을 누를게요. 그러면 proxy 메소드 called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C샵에서 이제 오브젝트를 리턴하는 C샵 오브젝트 자체를 리턴하는 방법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C샵 오브젝트.cs로 가셔가지고 그 JS invocable에서 하나 더 추가를 할 거예요. JS invocable이라고 하나 더 추가를 할 거고요. 그리고 public 이번에는 C샵 오브젝트 자체를 리턴하도록 할게요. new로 바로 그냥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임은 근데 이거 보시다 보면 약간 의문이 드는 게 몇 개 있었을 거예요. 아까 여기 name, age, birthdate 같은 경우에는 그 callby 모듈 같은 데에서 호출을 할 때 이 name 접근을 소문자로 접근하고 있죠. 여긴 분명히 대문자로 되어 있었는데 접근은 소문자로 하고 있어요. 이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는 JSON 오브젝트로 변경이 되면서 이 camel case로 변경이 돼 가지고요. name 제일 앞쪽이 그 대문자로 되어 있다면 소문자로 수정을 해서 호출하도록 변경이 됩니다. 네, 자바스크립트 프로퍼티에 맞춰서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name 같은 경우가 소문자 name, age도 소문자 age.
birthdate도 소문자 birth, 대문자 date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다를 수 있으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어쨌든 return C# 오브젝트에서 이렇게 네임을 지정을 해주고요. age도 제가 지정을 해줄게요. age는 2000살 오래 산 사람이죠. birthdate는 근데 오늘이야. 좀 말이 안 되지만 이렇게 해서 C# 오브젝트 리턴에서 오브젝트.cs에 JS 인버커블이라는 걸 하나 추가를 하고요. 이름은 return C# 오브젝트입니다. 얘가 C# 오브젝트를 리턴할 거예요. 콜바이 모듈로 가서요. 저 C# 오브젝트에 리턴된 C# 오브젝트를 다시 JSON으로 스트링 파일에서 보여줄 거예요. export async function call return C# 오브젝트 method 이렇게 오브젝트라고 지정을 하고요. alert로 json.string 실행하시고 await 오브젝트. invoke method async. 자, 이때는 또 인텔리전스가 제대로 동작을 하네요. return object라고 하시면 됩니다. 뒤쪽에 세미콜론 넣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지 프락시 콜로 돌아가셔서 페이지 SR에 프락시 콜로 돌아가셔서 자, 여기에서 이거 저는 미리 만들어놨는데 콜 펑션 2라는 버튼을 하나 생성하시고요. return C# 오브젝트 그리고 콜 펑션 2의 내역은 이 위쪽하고 똑같지만 마지막에 호출하는 애가 call return C# 오브젝트 메소드 이 녀석을 호출하도록 해주시면 돼요. 혹시 이름 다를지 모르니까 복사해서 한번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call proxy 하시고 누르시면 이렇게 호출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리턴도 가능하다는 걸 확인드렸어요. 그리고 C# 메소드로 데이터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C# 메소드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자바스크립트 쪽에서 추가해야 될 거는 제가 바로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사를 바로 해가지고 할게요. export call primitive parameterized C# 메소드라고 펑션을 하나 만들었고요. 이 펑션은 C# 오브젝트에다가 뒤쪽으로 스트링과 넘버와 데이트를 넘겼어요. C# 오브젝트는 그걸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method with primitive parameters라고 하는 C# 오브젝트의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해놨어요. 그러면 C# 오브젝트에 얘를 추가를 해줘야겠죠. call by 모듈에 추가를 했으니 C# 오브젝트에도 추가해 주겠습니다. C# 오브젝트에 바로 복사할게요. JS 인버커블로 이게 아니죠. C# 오브젝트 데이터 밑에 C# 오브젝트에 JS 인버커블로 method with primitive parameters로 string name, age, birthdate를 받아서 여기에 넣어주도록 해놓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저 파일이 하나 있을 건데요. 자, 제가 미리 생성을 해놨는데요. 레이저 파일은 practical with send parameter.razor라는 파일이고요. 그 안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자, call by 모듈에 그대로 호출하는 부분은 똑같고요. 콜 펑션에서 조금 달라질 텐데 콜 펑션이 기존의 게 아니고 콜 프리미티브 파라미터라이즈드 C#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할 거예요. 자, 이쪽으로 갖고 올게요. 그 다음에 이걸 실행을 해볼 건데요. 이제 실행을 할 때는
C# 오브젝트에 JS 인버커블러 method with primitive parameters라는 펑션을 호출하도록 해놨으니까 여기 name, age, birth date 넘겨오도록 되어 있죠. 여기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실제로 넘어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실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call proxy send parameter, 그 다음에 call by primitive 하시면 name에 지금 저희가 자바스크립트 call by 모듈에서 보냈던 send primitive 타입과 뒤쪽 100 그리고 date가 넘어올 겁니다. 볼게요. name은 send primitive 타입, age는 100 그리고 birth date는 오늘 날짜가 들어올 거예요. 네, 이거는 그리고 오전 7시 45분 32초. 이거는 그걸로 나온 것 같네요. UTC 형태로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퍼런스 형태로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레퍼런스 형태로도 가져올 수 있는데 레퍼런스는 어떻게 가져오느냐? 일단 저기 C# 오브젝트에서 하나 추가할 건데요. C# 오브젝트에 JS 인버커블을 하나 더 추가할 거예요. 자, JS 인버커블에 이렇게 C# 오브젝트 셀프라는 게 있죠. 이렇게 정의를 해 주시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method with reference parameter를 호출하도록 할 겁니다. call by 모듈로 가셔가지고 자, call by reference parameterize C# method라는 펑션을 호출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 안에서 let을 통해서 그냥 name, age, birth date를 지정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소문자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세요. 그리고 method with reference parameter에 passing object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 레이저 파일로 이동을 해서요. 버튼을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펑션도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정렬을 좀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컴파일 한 다음에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시면 방금 갔던 그 주소로 다시 call proxy send parameter에서 이전에 call by primitive를 통해서 처리를 했고요. 이번에는 오브젝트를 통해서 처리를 하려는 거죠. 실행을 해보시면 자, 지금 브레이크 포인트를 안 잡아서 어디서 되는지를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일단 여기에다가 클릭하고요. 다시 이쪽에다가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르시면 인보커 싱크 통해서 가고요. 자, 여기에 브레이크 포인트 잡혔죠? 그 다음에 C# 오브젝트에서 실제로 어떻게 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예요. F5번 다시 누르시면 여기까지 오죠? name, age, 그리고 birth date까지 제대로 들어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